사실 따지고 보면 감정적 상처 없이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부모의 인간적 한계로 인해 양육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도 있겠지만 부모가 아프거나 일찍 세상을 떠나서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양육 환경이 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양육 환경과 자녀의 정서적 안정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면 양육 환경이 안 좋은 집에서 자란 모든 사람이 정서적 문제를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요. 인격적으로 문제 있는 부모와 살면서도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사람이 있고 가정 형편이 안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서 부모나 조부모까지 돌보며 성장하는 사람도 있고 부모가 없어도 자신의 인생을 잘 개척해서 남들을 돕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달고나입니다. 오늘은 박은미 박사의 신작 아주 일상적인 철학을 철원의 고석정 꽃밭을 산책하며 읽어보려고 합니다. 흔히 철학책은 머리를 쥐어짜며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주 일상적인 철학은 제목 그대로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마음의 어려움들을 한 발짝만 더 깊이 생각하면서 철학적으로 풀어내자고 조용히 제안하는 그런 책입니다.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하지만 나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인간관계나 일들을 처리하면서 잘못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 철학이 필요하다고 책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책에는 균형 잡힌 생각하기, 내 마음에만 매달리지 않기 등 주옥 같은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오늘 산책할 철원 고석정 꽃밭은 10월 말까지 축제를 합니다. 아직도 필 꽃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을을 만끽하러 큰 마음 먹고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분한 마음으로 박은미 박사의 신작 아주 일상적인 철학을 들어보실까요? 내가 이런 건 다 부모 탓이라는 생각.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의 구분. 가끔 남들이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전화를 붙들고 직장 상사 욕을 하는 사람을 봅니다. 오죽하면 옆 사람들 다 듣는데 전화를 붙들고 저런 소리를 할까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직장 상사는 자신이 그렇게 욕먹는 줄 알까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 욕을 하리라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 상상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날 욕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다? 아니면 나는 욕먹을 만하다? 나는 욕먹을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스스로 욕먹을 만하다고 생각한다면 욕먹지 않도록 행동을 고칠 테니 오히려 욕을 먹지 않게 될 것이고요. 욕먹으면 오래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욕이 건강식품도 아닌데 왜 욕먹으면 오래 산다는 말이 있을까요? 찬찬히 따져볼까요? 찬찬히 따져보는 것, 바로 이것이 철학입니다. 욕먹는다와 오래 산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성립할까요? 쉽게 말해 욕을 먹었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것일까요? 아마도 본능적으로 아니라는 답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를 것입니다. 욕을 먹어서 기분 좋아지는 사람도 건강해지는 사람도 없지요. 그러니 욕 먹는다가 오래 산다의 원인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이 떠돌게 된 건 욕 먹는 사람 중에 오래 사는 사람이 많아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욕을 먹었기에 오래 사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욕 먹는 사람 중에 오래 사는 사람이 많기에 이런 말이 떠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친한 사이에 농담으로
그래, 오래 살아라. 라는 덕담 아닌 덕담을 하고는 하지요. 욕을 먹었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것은 아니지만 욕먹는 사람들 중에 오래 사는 사람이 많다 보니 이런 말이 떠돌았다라는 말을 철학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욕먹는다와 오래 산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지만 상관관계가 성립한다.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는 매우 혼동하기가 쉬워서 철학적으로도 엄밀하게 분석해야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오래도록 전해 내려오는 말에는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처럼 표현된 것이 많습니다.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온다는 속담이 있지요. 제비가 낮게 나는 것은 먹이를 낚아채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날씨가 흐리고 습도가 높으면 제비의 먹이가 되는 곤충들이 날개가 무거워져 땅 가까이로 내려옵니다. 제비도 먹이를 따라 낮게 날게 되는 것이지요. 즉, 제비가 낮게 나는 때는 주변에 저기압이 형성되어 있고 습도가 높은 때인데 사람들은 그러한 변화를 알기 어렵기에 제비가 낮게 나는 모습을 본 다음에 비가 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비가 올 상황이 되어서 제비가 낮게 나는 것임에도 제비가 낮게 나는 것이 관찰된 다음에 비가 오기에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온다는 식으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착각하게 될까? 다시 욕 먹으면 오래 산다는 말로 되돌아가 보죠. 그렇다면 욕 먹는 사람들 중에 왜 오래 사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아마도 욕 먹는 사람들의 어떤 공통적인 특성이 오래 사는 것과 연관될 것입니다. 그 요인이 무엇인지 따져보지요. 욕 먹는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사람들인가요?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이 우선 떠오를 것입니다. 남들은 배려하지 않으면서 자기만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욕을 먹습니다. 이들 중에는 자신이 욕을 먹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욕을 먹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욕먹는 행위를 지속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자신이 욕먹는다는 사실은 모른 채 욕망에만 충실해 욕먹는 행위를 지속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 자신이 욕먹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욕먹는 행위를 지속해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은 어떤 유형인가요? 이 사람들은 남들이야 욕을 하건 말건 자신의 욕망을 그대로 충족시키겠다는 배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남들 말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유형이지요. 둘째로 욕먹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욕먹는 행위를 지속하는 사람들은 둔감하고 무감한 유형입니다. 남들 말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유형과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못하는 무감한 유형의 공통적인 특성은 무엇인가요? 스트레스를 별로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먹는 사람들에게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공통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즉, 욕을 먹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욕먹는 사람들에게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특성이 있어서 오래 산다는 것이 조금 더 현실을 드러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욕 먹는다와 오래 산다 사이에는 상관관계는 성립하지만 인과관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관관계는 두 변수가 관계가 있다는 것이고 인과관계는 하나의 변수가 다른 변수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A와 B의 상관관계가 성립하면 A가 늘어날 때 B도 늘어나고 B가 늘어날 때 A도 늘어납니다. A와 B의 인과관계가 성립하면 A를 투입했을 때 B가 산출됩니다. 그래서 이 두 관계가 혼동되기 쉽습니다. A가 늘어날 때 B도 늘어나는 것과 A를 투입했을 때
비가 산출되는 것이 현상적으로 유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가 늘어날 때 B도 늘어나면 A를 투입해서 B가 산출되었다고 착각하기 쉬워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변수 간의 복잡한 관계를 편리하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상관관계에 불과한 것을 인과관계로 파악하려 들지요. 회사에서 점심 먹으러 가자고 할 때마다 자신은 도시락을 싸왔다면서 혼자 도시락을 먹겠다고 하는 동료가 있다고 해보죠. 이런 경험이 쌓일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제안을 할 때마다 도시락을 싸왔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 나랑 밥 먹기 싫은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나 알레르기나 지병 등의 문제로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는 것인데 사적인 부분이라 말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점심을 같이 하자고 하는 것과 그 사람이 도시락을 싸오는 것은 시간상 상관관계는 있지만 내가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도시락을 싸오게 만드는 요인은 아닙니다. 물론 어느 경우에는 정말로 나와의 점심 식사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시락을 싸오는 경우도 있겠지요. 이렇게 상관관계와 인과관계가 중첩되는 측면이 있어 파악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인과관계까지 있는 상관관계도 있고 인과관계는 없는 상관관계도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이 많이 팔릴 때 익사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아이스크림 판매 증가가 익사자 발생의 원인이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이스크림이 팔리는 때는 여름이고 여름에는 수영을 하는 사람이 많으니 익사자가 늘어납니다. 여름이라는 제3의 요인이 있는 것이지요. 만약 누군가가 음악회가 끝난 공연장 앞에서는 소매치기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예술이 사회적 가치를 가진다고 주장한다고 해보죠. 여러분은 예술적 경험이 소매치기와 같은 범죄를 막는 데 유용하다고 판단하겠습니까? 그보다는 소매치기를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공연장에 올 여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음악 공연을 관람하는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은 경제 범죄를 저지르지 소매치기 등의 경범죄는 잘 저지르지 않는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음악 공연과 소매치기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것 사이에는 상관관계는 있지만 인과관계는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부모와 나의 관계는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의 혼동은 부모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도 많이 일어납니다. 현대 심리학 이론은 부모의 양육 태도 및 양육 환경과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곧 나의 모든 문제가 부모의 양육 태도 때문이라는 의미는 아니지요. 그러나 누군가를 탓하고 싶은 우리 마음은 부모의 양육 태도를 문제 삼는 방향으로 나아가곤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감정적 상처 없이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부모의 인간적 한계로 인해 양육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도 있겠지만 부모가 아프거나 일찍 세상을 떠나서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양육 환경이 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양육 환경과 자녀의 정서적 안정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면 양육 환경이 안 좋은 집에서 자란 모든 사람이 정서적 문제를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요. 인격적으로 문제 있는 부모와 살면서도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사람이 있고 가정 형편이 안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서 부모나 조부모까지 돌보며 성장하는 사람도 있고 부모가 없어도 자신의 인생을 잘 개척해서 남들을 돕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문요하는 저서 관계를 읽는 시간에서 애착 손상이 전혀 없는 것도 문제라고 말합니다.
애착 손상이 전혀 없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지만 설사 가능하다고 해도 애착 손상이 심각한 것만큼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적절한 애착 욕구의 좌절은 세상을 헤쳐나갈 독립심을 주고 자아 중심성에서 벗어나 상호적인 관계를 맺어갈 기초가 되고 대상의 좋은 면과 안 좋은 면을 바라보고 통합할 수 있는 시야를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좌절은 발달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상이 좋기만 하다고 여기면 좌절과 실패가 엄연히 존재하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지 못하겠지요. 애착 손상이 전혀 없다면 세상도 부모처럼 자신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겠거니 착각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 몫을 다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남 탓하지 말고 제3의 가능성을 생각하기. 부모의 양육 태도와 자녀의 정서적 안정 사이의 관계를 인과관계로 확장해서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군가를 탓하고 싶은 마음, 마음에 안 드는 내 현실에 대한 책임을 외부로 돌리고 싶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설사 이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즉 부모의 양육 태도 때문에 나 자신이 문제를 가지게 됐다고 해도 그런 진단과 해석을 한들 변하거나 좋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원망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없으니까요. 부모님은 자기 자신의 인간적 한계 안에서 나를 키웠을 것입니다. 문제없는 인간이 없듯 문제없는 부모도 없습니다. 누구나 부모님의 한계로 인한 영향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로만 치부하기 어려운 문제가 극히 심각한 부모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그것을 원망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화시킬 수 없는 현실을 원망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문제로 인해 내가 배운 것과 얻은 것을 파악해보고 이를 잘 활용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발전시키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변할 수 없는 것이 변하기를 바라는 것은 합리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쪽으로 역량을 집중하는 편이 낫습니다. 상관관계에 불과한 것을 인과관계로 해석해 괴로워하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관은 있지만 그것만이 원인은 아닌데 그것만이 원인이라 착각하며 그 요인을 제거하는데 과도하게 집착하면 원망과 괴로움에 빠진 자신만이 남을 뿐입니다. 제3의 가능성을 생각하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짐작하지 못한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세상은 매우 복잡한 요인이 뒤엉켜 굴러갑니다. 나의 생각으로 함부로 단순화해서 파악하면 헛다리만 짚으며 진실이 아닌 생각에 빠져 괴로워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상관관계에 불과한 것을 인과관계로 확장해 해석하는 습관은 나에게도 타인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이유가 다 밝혀지지 않은 것은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야지 함부로 원인을 특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태도는 희생양만 자꾸 만들어내기 마련입니다.